표고버섯을 이것과 같이 먹었더니 뼈와 근육이 튼튼해지고 혈관이 깨끗해졌다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표고버섯이 단순히 잡채나 전골 위에 올려 먹는 흔한 식재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사실 표고버섯은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불리며 동의보감에도 기록된 건강식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압, 콜레스테롤, 무릎 통증, 기억력 저하 같은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고 이제 나이 탓인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표고버섯이 이런 증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표고버섯이 우리 몸에 주는 4가지 효능과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 반대로 독이 되는 음식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3번째에서 소개하는 같이 먹으면 근육이 튼튼해지고 혈관이 깨끗해지는 찰떡궁합식품은 주변에서 구하기도 쉽고 먹기도 간편하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표고버섯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오르고 피가 잘 통하지 않아 손발이 저리고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50대 이후 사망 원인 1, 2위를 차지하는 뇌혈관, 심혈관 질환은 모두 혈관 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고버섯 속에는 이런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에리타데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혈액 속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관벽에 달라붙어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청소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유명 대학 연구에서 고지혈증을 가진 환자들에게 표고버섯을 꾸준히 먹게 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연히 줄어들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늘어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표고버섯을 꼭 곁들여 드셔야 합니다. 고기와 표고버섯을 같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기름기가 몸속에 그대로 쌓이지 않고 일부는 표고버섯 성분이 흡착해서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불고기, 전골, 갈비찜에 표고버섯을 넣어 먹었던 것도 단순한 맛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혈압 조절입니다. 표고버섯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칼륨은 체내에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소금기를 많이 섭취하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오르는데 칼륨이 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는 어르신들일수록 표고버섯을 자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70대 어르신들 중에는 병원에서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약을 먹는데도 수치가 잘 안 떨어진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식습관 조절이 병행되지 않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는데 표고버섯을 식단에 넣으면 혈압 안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관은 인체의 도로망과 같습니다. 도로가 꽉 막히면 차가 밀리고 사고가 나게 되듯이 혈관이 막히면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 장기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표고버섯을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맑아져서 몸 전체가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장을 보실 때 꼭 표고버섯을 챙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효능은 바로 면역력 강화와 항암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가장 먼저 느끼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잔병 치레가 잦아질 때입니다. 예전에는 한겨울에도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는데 요즘은 찬바람만 불어도 금세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오고 회복도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몸속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표고버섯 속에는 렌티난이라는 다당류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면역세포를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속의 군인들을 훈련시켜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더 빨리 더 강하게 싸우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을 꾸준히 드시면 감기나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리지 않고 걸리더라도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 렌티난이 항암 효과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국립암센터에서는 실제로 표고버섯에서 추출한 렌티난을 항암 치료 보조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베타글루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게 만듭니다. 즉 몸속 청소부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가 더 활발히 움직이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면역력은 마치 성벽과 같습니다. 성벽이 튼튼하면 적이 침입해도 방어를 할 수 있지만 성벽이 무너지면 작은 적도 쉽게 들어와 성을 점령해버립니다. 표고버섯은 우리 몸의 성벽을 튼튼하게 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표고버섯을 먹는 집은 감기가 없다는 속담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도 황제에게 바치는 진상품 중 하나로 표고버섯이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맛이 좋아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귀한 식재료였기 때문입니다. 환절기나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표고버섯이 든든한 건강지킴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뼈와 관절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무릎과 허리 같은 관절입니다. 60대 이후부터는 뼈의 밀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잘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신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넘어져서 골절을 당한 경우입니다. 문제는 한 번 골절이 되면 회복 속도가 매우 느려지고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다른 합병증까지 생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침하다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 때문입니다. 뼈가 속부터 스펀지처럼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표고버섯은 뼈와 관절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친구입니다.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 정구체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햇볕을 받으면 활성화가 되어 비타민 D로 변하게 되죠.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칼슘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우유, 멸치, 두부 같은 식품에 칼슘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몸에서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배설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표고버섯을 함께 먹으면 칼슘이 뼈에 단단히 달라붙어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표고버섯 속에는 마그네슘이나 인 같은 무기질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마그네슘은 뼛속의 칼슘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이는 뼈 구조 자체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을 자주 섭취하면 단순히 뼈가 튼튼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관절의 탄력도 좋아져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관절염 환자에게도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표고버섯에는 항염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관절의 염증과 붓기를 완화해 줍니다. 관절염은 단순히 나이 들어 뼈가 닳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절 속 염증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표고버섯을 꾸준히 드시면 염증이 줄어들어 통증이 완화되고 관절의 움직임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8주간 표고버섯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관절 통증이 평균 20% 이상 줄어들고 걷는 속도도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계단만 올라가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표고버섯은 자연이 준 최고의 약재입니다. 여러분, 관절과 뼈 건강은 곧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뼈와 관절이 튼튼해야 장을 보러 갈 수 있고 손주도 안아줄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거뜬히 계단을 오르고 활기찬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표고버섯을
단순한 반찬이 아닌 뼈와 관절을 지켜주는 보약으로 생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효능은 바로 두뇌 건강과 기억력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주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TV 리모컨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냉장고를 뭘 꺼내러 갔는지도 도통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잦아지면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닌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표고버섯에는 이런 두뇌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줄여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녹이 슬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청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싱가포르 국립대학 연구진이 60세 이상의 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버섯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먹는 사람들은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50%나 낮았습니다. 즉, 단순히 맛있게 먹는 버섯 반찬이 치매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표고버섯 속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 B2, B6는 뇌신경세포가 원활히 작동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신경이 쉽게 손상되고 기억력 저하, 우울감, 집중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고버섯을 꾸준히 드시면 뇌세포가 활발히 활동해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표고버섯은 뇌에 좋은 성분들뿐 아니라 뇌 혈관까지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중 효과를 냅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표고버섯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니 결과적으로 뇌세포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표고버섯은 기분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표고버섯은 치매를 늦추고 기억력을 지키는 천연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표고버섯 반찬을 챙기신다면 머리가 한결 맑아지고 일상 속 작은 기억들도 더욱 오래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 정도 효능이면 표고버섯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죠?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식품과 같이 먹으면 그 좋은 효능이 무려 2배, 아니 3배 올라간다고 하니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노년기에 접어들면 가장 두려운 질환 중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뼛속이 비어 구멍이 생기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일어나죠. 그런데 뼈 건강을 지키려면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고 뼈에 단단히 붙도록 하는 비타민 D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표고버섯과 두부의 조합이 빛을 발합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들어 칼슘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두부만 먹으면 칼슘이 절반 이상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표고버섯 속에는 비타민 D 정구체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햇볕을 받으면 활성형 비타민 D로 변하고 이 성분이 두부 속 칼슘을 뼈에 잘 달라붙게 만들어줍니다. 결과적으로 뼈 밀도가 높아지고 골절 위험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한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형성에도 좋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은 노년기에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근육이 약하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쉽게 넘어지며 회복도 더딥니다. 그런데 두부의 단백질과 표고버섯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근육 손실을 늦추고 힘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에게 좋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은 호르몬 변화로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두부와 표고버섯을 함께 꾸준히 먹으면 예방 효과가 커집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조합 중 하나가 바로 표고버섯과 마늘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천연 항생제라 불릴 만큼 강력한 효능을 가진 식품이죠. 특히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액 속 기름기를 녹여내고 혈관을 확장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고버섯에 에리타데닌까지 더해지면 그 효과가 배가 되죠. 즉 마늘이 혈관벽을 넓혀 피가 잘 흐르도록 하고 표고버섯이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해내는 역할을 하니 둘이 만나면 막힘없는 깨끗한 혈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약만으로는 완벽히 조절되지 않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음식 조합 하나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고지혈증 환자에게 마늘 추출물과 표고버섯을 함께 섭취하게 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이 현저히 줄어들고 혈액 점도가 낮아져 혈액이 더 잘 순환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혈압 안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 예방에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마늘은 살균, 항염 효과가 뛰어나고 표고버섯의 면역력 강화 성분과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도 강해지고 몸의 염증이 줄어들어 만성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관이 젊어야 몸도 젊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표고버섯과 마늘을 자주 드시면 혈압 걱정, 콜레스테롤 걱정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의 왕이라 불릴 만큼 철분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그런데 철분은 그냥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흡수를 돕는 성분이 필요합니다. 표고버섯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줍니다. 표고버섯 속의 비타민C와 특정 아미노산이 시금치 속 철분이 몸속에 잘 흡수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빈혈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 체력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조합은 두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해 뇌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표고버섯은 뇌혈관을 깨끗이 해주는 역할을 하니 치매 예방에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이 시금치를 자주 먹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인지기능 저하가 늦어지고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표고버섯까지 더한다면 치매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겠지요. 이렇듯 표고버섯의 효능을 높여주는 음식이 있다면 반대로 같이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음식도 있겠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오이나 수박입니다. 표고버섯은 그 성질이 서늘한 음식으로 분류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표고버섯은 열을 내리고 몸속에 쌓인 열독을 풀어주는 식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래 체질이 냉하거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이 표고버섯을 차가운 성질의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와 장이 부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이나 수박 같은 여름철 채소와 과일입니다. 오이와 수박은 수분이 많고 성질이 차서 더위를 식히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들은 위장에 불을 꺼뜨려 소화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더욱 강해져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며 설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 표고버섯을 먹고 후식으로 수박까지 곁들였다면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금세 속이 차갑게 식어 소화가 느려지고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위가 약하고 냉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조합이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표고버섯과 오이를 함께 먹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두 식품이 모두 찬 성질이라 위를 냉하게 만들어 위산 분비를 줄이고 소화액의 활동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게 되어 트림이나 가스, 복부 팽만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표고버섯 자체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에 좋을 수 있지만 오이나 수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설사가 나거나 장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장이 약한 노년층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당도 과일입니다. 표고버섯은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고버섯 속 에리타데닌과 식이섬유가 혈당을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 반대 성질을 가진 고당도 과일이 함께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포도, 망고, 바나나 같은 과일은 당분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 자체로도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조심해야 하는 음식인데 표고버섯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들쑥날쑥해집니다. 그 이유는 표고버섯의 혈당 안정 효과가 강한 만큼 고당도 과일과 함께 먹었을 때 혈당 수치가 급격히 변하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혈당이 확 올라가고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로감, 어지럼증, 두통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인슐린 분비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 이런 혈당 변동에 더 취약합니다. 작은 변화에도 어지럼증이나 손 떨림이 쉽게 나타나고 심하면 저혈당 쇼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당뇨 환자가 표고버섯을 포함한 저혈당 지수 식단을 유지하다가 단기간에 고당도 과일을 추가했을 때 혈당 수치가 불안정해지고 합병증 위험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표고버섯과 과일을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도나 망고, 바나나처럼 단맛이 강한 과일은 피하고 사과나 배, 블루베리 같은 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소량 곁들이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는 기름진 음식입니다. 표고버섯은 기름을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에 볶거나 튀기면 맛은 좋지만 문제는 버섯이 기름을 머금어 위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야 괜찮지만 위와 간 기능이 많이 약해진 노년층은 기름진 표고버섯 요리를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특히 표고버섯을 튀기거나 삼겹살 같은 기름진 고기와 함께 먹을 때 문제가 커집니다. 고기 자체의 지방도 부담인데 표고버섯이 그 기름을 흡수해 더 많은 지방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중 지방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소화기관에도 무리가 갑니다. 간이 약하거나 담석증,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이런 조합을 특히 피해야 합니다. 표고버섯 자체는 간 건강에 이로운 식품이지만 기름을 과도하게 흡수했을 때는 오히려 간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소화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 튀긴 표고버섯 요리를 주었을 때 2명 중 1명꼴로 속쓰림이나 채기를 호소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표고버섯을 찌거나 구워서 담백하게 조리하면 오히려 소화가 잘 되고 영양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표고버섯을 건강하게 드시려면 튀기지 말고 찌거나 살짝 구워서 기름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삼겹살을 드실 때도 표고버섯을 같이 굽기보다는 쌈채소와 곁들여 담백하게 드시는 편이 훨씬 이롭습니다. 정리하자면 표고버섯은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 부담을 크게 늘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조리 방법을 가볍게 하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유익합니다. 여러분, 혹시 녹두를 먹었더니 열이 내려가고 몸속 독이 빠지고 심지어 중풍까지 막아줬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녹두라고 하면 흔히 여름에 먹는 녹두전이나 빈대떡, 팥죽처럼 간단히 죽으로만 생각하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사실은 이 작은 녹색의 알맹이 안에 노년층의 건강을 지켜주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압은 오르고 관절은 시큰거리고 위장은 더 약해지고 무엇보다 열이 잘 나고 쉽게 붓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약으로도 잘 다스려지지 않아 답답했던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녹두가 왜 천연 해독제라 불리며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위장을 편안하게 하며 관절 건강과 피부 노화 방지까지 돕는지를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또 녹두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3가지 음식, 반대로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까지 알려드리니 꼭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녹두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해독 및 체내 열내림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에 더위를 먹고 체력이 약해질 때 시원한 녹두죽을 드셔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로부터 더위 먹으면 녹두죽을 먹어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녹두는 체내에 열을 내려주는 탁월한 기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더워도 쉽게 지치거나 열이 오르곤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열이 한 번 오르면 혈압이 함께 치솟으면서 어지럼증이나 두통, 심하면 중풍 같은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녹두에는 사포닌과 비타민 B군, 그리고 풍부한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체내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고서인 본초 강목에서도 녹두가 해열과 해독의 대표 식품으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의 연구에서도 녹두 추출물이 열사병이나 알코올 중독, 심지어 농약이나 중금속 중독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서도 갈증이 심하고 손발이 붓고 머리가 지끈거려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녹두죽이나 녹두차를 꾸준히 드시면 몸속에 열이 가라앉으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두통도 한결 덜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녹두에는 이뇨작용을 돕는 성분이 있어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몸이 붓는 것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이 약해져 붓기가 자주 생기는데 녹두는 이럴 때 자연스럽게 몸의 균형을 회복해 줍니다. 여러분, 혹시 술 마신 다음날 속이 울렁거리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옛날부터 해장국의 재료로 녹두가 들어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코올을 빨리 분해하고 독성을 풀어주는데 녹두가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술을 많이 마신 다음날 녹두차를 끓여 마시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녹두는 단순히 더위를 이겨내는 여름 음식이 아니라 노화로 인해 체내에 쌓이는 독소와 열을 내려주고 혈압과 신장 건강까지 챙겨주는 천연 해독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혈관 건강과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질환 중 하나가 바로 혈관병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 이름만 들어도 두려운 병들이 모두 혈관이 막히고 딱딱해지면서 생깁니다. 그런데 녹두는 혈관 속을 청소해주는 고마운 음식입니다. 녹두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맥경화, 즉 혈관벽에 기름기가 끼는 현상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녹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붙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실험 결과 녹두 추출물을 먹인 그룹에서 혈관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고 혈관 탄력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국의 한 연구에서는 고혈압을 가진 환자에게 8주간 녹두가루를 섭취하게 했더니 혈압이 평균 10에서 15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무겁고 쉽게 저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는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녹두는 혈관 속을 깨끗하게 해주어 이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 즉 피떡이 생길 위험이 커지는데 녹두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과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액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두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 뇌혈관 건강을 지켜주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녹두는 혈관을 청소부처럼 깨끗하게 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잡아주며 혈압까지 안정시켜주는 노년층의 맞춤형 슈퍼푸드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기 건강과 위장 보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돼서 고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60대 이후로는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위염 같은 문제로 병원을 자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녹두는 이런 위장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녹두는 성질이 차갑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속에 열이 많거나 위장이 더부룩할 때 먹으면 위를 시원하게 진정시켜 줍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 속이 느끼하고 답답할 때 녹두죽을 드셔보시면 훨씬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잔칫날이나 명절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난 뒤 다음날 녹두죽을 먹던 것도 다 이유가 있던 겁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녹두에 들어있는 올리고당과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 배변 활동을 돕는다고 밝혀졌습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노인분들에게 녹두죽이나 녹두차는 아주 좋은 천연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위점막 보호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이 과다 분비되거나 위점막이 약해지면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쉽게 생깁니다. 그런데 녹두의 다당류 성분은 위점막을 코팅해 주어 자극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증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체한 듯 답답해서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럴 때 녹두죽 한 그릇이면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녹두는 위장을 시원하게 진정시키고 장을 깨끗하게 하며 변비와 속쓰림까지 해결해주는 노년층의 위장 지킴이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티가 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피부입니다. 주름, 기미, 잡티. 많은 분들이 화장품으로 가리려고 애쓰시지만 사실 피부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몸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녹두가 이 피부 노화에 놀라운 도움을 줍니다. 녹두에는 비타민 E, 비타민 C,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활성산소는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을 만들며 기미와 잡티까지 생기게 합니다. 그런데 녹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세포가 늙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전통의학에서 녹두를 피부를 맑게 하는 약재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대 화장품 원료에도 녹두 추출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피부 진정과 미백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층에서 흔한 문제 중 하나가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입니다. 겨울철에 특히 심해지지요. 그런데 녹두에 들어있는 아미노산과 미네랄은 피부 보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녹두가루를 곱게 갈아 팩으로 사용하면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빨리 늙지 하고 속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겉에 바르는 화장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에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음식입니다. 이런 녹두의 효능을 두세 배로 올려줄 좋은 식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철 더위에 지쳐서 밥맛이 없을 때 보리밥을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녹두와 보리를 함께 먹으면 노년층 건강에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보리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 건강을 지켜주는 곡물입니다. 반면 녹두는 체내 열을 내려주고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하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우리 몸의 혈관과 장, 그리고 신장까지 골고루 이롭게 합니다. 먼저 혈당 조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누구나 혈당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밥을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금세 내려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녹두와 보리를 함께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오래 유지됩니다. 보리 속에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녹두 속에 사포닌이 인슐린 분비를 도와 당 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때문이죠. 실제 연구에서도 녹두와 보리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당화 혈색소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보리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거기에 녹두에 항산화 성분이 더해지면 혈관벽에 기름기가 끼는 것을 막아주어 동맥경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것이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혈관 질환인데 녹두와 보리의 조합은 혈관을 청소하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어 이런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보리의 섬유질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녹두의 올리고당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노폐물 배출입니다. 보리가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녹두가 해독작용을 하니 이 둘을 같이 먹으면 몸속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잘 붓고 관절이 시큰거리는 것도 이런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녹두와 보리를 함께 먹으면 혈당이 안정되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장이 편안해지며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최적의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늘은 천연 항생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마늘과 녹두를 함께 드시면 혈관과 면역력에 놀라운 효과가 생깁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역할을 해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반면 녹두는 몸속의 열과 독소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마늘과 녹두가 만나면 몸속의 나쁜 세균과 독소를 동시에 잡아주게 됩니다. 첫 번째 효과는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마늘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피가 잘 돌도록 합니다. 여기에 녹두에 항산화 성분이 더해지면 혈관벽이 단단해지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나이가 들면 손발이 차갑거나 다리가 잘 붓거나 심지어는 가슴이 답답한 경우가 많은데 마늘과 녹두의 조합이 이런 증상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에게 마늘과 녹두를 함께 먹인 연구에서 혈압이 평균 15 이상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기나 독감에 쉽게 걸리는 이유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바이러스와 세균을 직접 억제하고 녹두는 염증을 가라앉히며 몸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면역력이 2배로 강화되는 셈이죠. 실제로 겨울철에 마늘과 녹두죽을 함께 먹은 어르신들이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위장보호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늘은 위에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녹두가 이 자극을 중화시켜 줍니다. 즉 마늘이 가진 항균 효과는 살리고 부작용은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가 약한 분들도 마늘을 조금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곤할 때 자꾸 입술이 부르트거나 몸에 염증이 잘 생기시는 경험 있으신가요? 마늘과 녹두는 바로 이런 염증을 진정시키는데 최고의 조합입니다. 결론적으로 마늘과 녹두를 함께 먹으면 혈관은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은 원활해지며 면역력까지 강화됩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나 혈압 문제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은 최고의 식품궁합입니다. 세 번째는 배입니다. 목이 칼칼하고 가래가 많을 때 배즙을 드셔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 배와 녹두를 함께 드시면 호흡기와 피부 건강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배는 예로부터 폐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과 가래를 줄여주는 과일로 유명합니다. 반면 녹두는 체내 열과 독소를 풀어주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호흡기와 피부 건강에 특별한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는 기침 가래 완화 효과입니다. 노년층에서 흔한 문제가 만성 기침과 가래입니다.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밤에 기침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에 루테올린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기관지를 넓혀주며 녹두는 몸속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기침이 완화되고 호흡이 훨씬 편안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폐 건강 보호입니다. 배가 폐를 촉촉하게 해주어 건조한 공기로부터 폐를 보호하고 녹두는 체내 독소와 열을 내려주어 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미세먼지나 황사 같은 외부 자극이 많은 요즘 배와 녹두를 함께 드시면 폐를 지켜주는 훌륭한 천연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는 피부 건강입니다. 배에는 수분이 많아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고 녹두는 피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여드름, 기미, 잡티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죠. 실제로 배와 녹두를 갈아 만든 음료를 꾸준히 드신 어르신들이 피부가 맑아지고 건조함이 덜해졌다고 합니다. 또 배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녹두의 혈관 보호 효과가 더해지면 고혈압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녹두와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철에 오이 냉국이나 오이 무침을 드시면서 같이 녹두죽을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얼핏 보면 둘 다 시원한 성질의 음식이라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조합이 노년층 건강에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녹두는 본래 성질이 차갑습니다. 체내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위장이 약하거나 몸이 냉한 분들에게는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이 역시 대표적인 찬 성질의 채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위장이 심하게 차가워져서 소화불량,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소화 기능이 이미 약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앓는 분들이 녹두와 오이를 같이 먹으면 갑자기 위가 뒤틀리듯 아프거나 설사가 멈추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병 전문 의사들은 위장이 약한 환자에게 녹두와 오이는 절대 함께 먹지 말도록 권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는 급성 저체온증입니다.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린 뒤 갈증이 난다고 해서 녹두죽과 오이를 함께 먹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갑자기 한기가 몰려오고 어지럼증이나 가슴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쓰러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냥 배탈 난 거겠지 하고 넘기다가는 큰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위장이 약하거나 평소 몸이 찬 분들은 녹두와 오이를 절대로 같이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고기입니다. 여러분, 보양식 하면 소고기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소고기와 녹두를 함께 먹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고기는 성질이 따뜻한 음식이고 녹두는 반대로 성질이 차갑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이 두 가지는 서로 상극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화 과정에서 충돌을 일으켜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첫 번째는 소화장애입니다. 소고기는 소화가 더딘 단백질과 지방이 많습니다. 반면 녹두는 위를 차갑게 만들고 소화 효소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위장에서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심한 체기와 복부 팽만감을 일으킵니다. 70대 어르신들 중에는 고기를 먹고 소화가 잘 안 돼서 밤새도록 가슴이 답답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상태에서 녹두까지 곁들이게 되면 그야말로 위장이 얼어붙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소고기는 철분과 단백질이 풍부해 피를 보충해 주지만 녹두는 혈액을 묽게 하고 열을 내리는 성질이 강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체내 혈액 흐름이 불안정해져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가슴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심장이 순간적으로 멈추는 심장 쇼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본초 강목에서는 녹두와 소고기를 함께 먹으면 기혈이 막히고 장부가 상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소화효소의 작용과 체온 유지의 상충작용이 발생해 위장질환과 순환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바로 새우입니다. 바다의 영양식품이라 불리는 새우가 왜 녹두와 맞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새우에는 단백질 중 트로포미오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입니다. 반면 녹두는 해독 작용을 하지만 동시에 면역계를 자극해 알레르기 반응을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우와 녹두를 함께 먹으면 피부 발진, 가려움증, 호흡곤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기도가 부어오르며 숨을 못 쉬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 문제입니다. 새우는 성질이 따뜻하고 단백질이 많습니다. 반면 녹두는 성질이 차갑고 위장 운동을 둔화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소화불량, 설사, 복통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소화력이 떨어진 60에서 80대 어르신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는 뼈 건강 문제입니다. 새우 껍질에는 칼슘이 풍부하지만 녹두 속의 피트산이 칼슘 흡수를 오히려 방해합니다. 따라서 새우와 녹두를 함께 먹으면 뼈 건강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칼슘 흡수가 잘 되지 않아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뼈가 약해진 어르신들께는 치명적인 조합이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한방에서도 녹두와 갑각류는 상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체질적으로 알레르기 반응을 심화시키고 위장을 약하게 하며 뼈 건강까지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